오케이.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피지컬리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을 생각을 해서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프리퍼하기 때문에 그걸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테크니컬리 안 되면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보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강의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가 안 켜졌다. 저 채널로 들어가서 봐야 될 겁니다. 저거는 사실 보는 방법을 몰라요. 하는 방법만 알지. 저거 라이브 하는 걸 못 봐가지고. 구독을 하면은 뜨지 않나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그때 맞춰서 라이브가 켜지면 라이브를 할 거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 안 한 지 한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하는 방법을 까먹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보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보강하는 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강의실을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Statistical Study에서 Statistical Study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이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데이터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Observational Study하고 Experimental Design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일반적인 미디어에서 보게 되는 통계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99.99%는 아니겠죠. 네, 대부분 Observational Study입니다. Observational Study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여러분이 크루셜한 디시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익스페리먼탈 디자인은 보통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샘플 서베이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정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윤석열의 진술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예스냐 노냐를 딱 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테크니컬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겠구나.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센서스 얘기가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센서스하고 샘플 서베이는 다릅니다. 센서스는 말 그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센서스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몇 년에 한 번, 매년 하지 않습니다. 매년 하지 않아요, 센서스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센서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접촉을 해서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거고요. 그래서 센서스 할 적에는 그 조사원이 일일이 개별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개별 방문해서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패밀리의 어떤 리프레젠테티브를 만나서 그 가족 개개인들의 다 모든 데이터를 콜렉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 요원도 수천 명이 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정책을 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그 정부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2, 3인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정보를 획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센서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예? 예,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샘플 서베이는 그거에 반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고요. 예, 전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람들한테 500명, 1000명한테 물어봐서 윤석열이 예스냐 노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샘플을 하는데 샘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샘플을 잘 뽑아야 그래야 상대적으로 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리터러시 다이제스트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거는 샘플을 수백만 명을 뽑았는데 거기서부터 엉뚱한 결과를 얻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샘플이 고소득자들 위주로 뽑혔기 때문에 어, 거기서 샘플이 바이어스 됐다고 그러거든요. 바이어스 된 샘플로부터 결과를 추론을 했을 때 엉뚱한 추론을 했었죠. 그거와 반대로 갤럽은 한 2,000명인가 만 명이 안 되는 샘플링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추출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갤럽이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갤럽이 있는데 저가 무슨 계기로 알아봤는데 한국 갤럽하고 미국에 있는 갤럽하고 전혀 인디펜던트한 기관이더라고요. 이름은 똑같은데. 오케이. 어찌됐든 그래서 샘플을 어떻게 뽑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샘플을 하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샘플을 데이터 물어봐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았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으로 해서 그 샘플을 랜덤하게 뽑아서 데이터를 컬렉트했다. 그러면 무슨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무작위로
만 명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좋냐 나쁘냐. 오케이? 그러면 무슨 바이러스가 생길까요? 오케이. 핸드폰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지겠죠. 근데 핸드폰 없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별로 심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그것도 물론 바이러스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이, 그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에 되게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오면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덜 될 거. 셀렉션 바이어스. 리더스 다이저스트가 정확하게 셀렉션 바이어스. 예. 그래서 그 샘플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typically 샘플 그 어떻게 샘플을 어떻게 뽑냐면 전화로 많이 해요. 요새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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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뭐 그런 전화 받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했어요? 예? 또, 예, 또, 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저도 받아 끊었거든요. 대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서 일일이 다 대답한 사람. 거의 없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non-response bias라고. 보통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리스폰스 하는 레이지 저기 3%인가? 굉장히 적어요. 3%? 1%? 될까 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윤석열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죠, 보통 사람들은. 그죠? 셀렉션 바이러스. 네, 근데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들으면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어, 셀렉션 바이어스, non response 바이어스도 되지만 셀렉션 바이어스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샘플 풀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non response 바이어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셀렉션 바이어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샘플링 메소드가 고안이 됐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셀렉션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심플 랜덤 샘플은 전화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랜덤하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 랜덤한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atified sampling, 이게 typically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샘플을 하는데 랜덤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쿼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파퓰레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남자, 여자, 더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대부터 30대까지, 여기가 40대, 50대, 여기 하나 더 해죠. 60대 이상. 요새 투표권이 몇 살부터 있나요? 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냥 20으로 퉁칩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표를 하는 걸 봤더니 여기서 이 투표하는 사람들의 레이시 예를 들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10, 20, 30, 40, 50, 60. 여기는 100이 넘네. 잠깐. 100이 넘죠? 100이 넘으면 안 되는데. 10, 20, 30이면 얼마인가요? 60이죠. 오케이. 그러면 10, 20, 30이면 60 맞죠? 그러면 10, 10, 20 이렇게 해봅시다. 이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투표권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또 투표를 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파퓰레이션을 지금 6개로 카테고라이즈를 했는데 요게 지금 요 레이쇼가 파퓰레이션 레이쇼가 아니고 투표한 레이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퓰레이션 레이쇼가 아니고 투표한 레이쇼예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1000명을 샘플링을 하겠다. 그러면 쿼터를 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100명, 여기서 200명, 여기서 300명, 여기서 100명, 여기서 200명, 여기서 100명. 이렇게 쿼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뭐, 나이대가 어디냐. 그러면 요 6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쿼터가 아직 안 찼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데이터를 콜렉트를 하는 거고요. 쿼터가 찼으면 거기서 스톱 하는 겁니다. 이미 그쪽 쿼터는 꽉 찼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요거,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요겁니다. 그래서, 어,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기는 하지만 투표하는 사람들의 데모크래피라고 그러나 그거를 최대한 모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랜덤 샘플링보다 좋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샘플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봤던 그 쿼터는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쿼터가 주어져 있는데 서울에서 1000명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1000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서울에 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구가 9개 있다고 그래 보죠.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대문구예요. 네? 그럼 서울에 900명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 보죠. 9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구는 이퀄리 라이클리 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파퓰레이션 생각 고려해서 해주는 게 더 맥센스한 것 같은데 그 9개 구가 뭐 투표하는 사람들이 거의 유사한 정도만큼 투표를 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서울에서
명을 뽑아야 되면 서대문구에서 100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고 여기도 뭐 동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10개 동이 있다고 그래 보죠. 10개 동이 있어요. 이렇게 10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각각의 동은 에서 10명을 뽑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에서 10명을 랜덤을 하게 뽑아야 되는데 예, 그거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여기서 특정하게 랜덤하게 여기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통을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몇 통 몇 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을 랜덤하게 뽑아서 거기서 10명을 뽑는 거예요.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10개 있으면 이제 일단 동이 10개가 있는데 통을 랜덤하게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통이 있는데 특정한 통을 뽑아서 여기서 랜덤하게 10개 뽑는. 여기도 각각의 구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는 게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리전을 뽑는 거예요. 지역을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샘플 쿼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봤던 요거는 이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마다 쿼터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 쿼터가 막 찰 때까지 전화기를 돌리는 거고요. 요거는 클러스터 샘플링은 지역을 랜덤하게 셀렉트 하는 거야. 지역을 랜덤하게 셀렉트를 하고 그 지역에서 대부분의 샘플을 뽑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가서 뽑습니다. 사람이 가서 뽑기 때문에 지역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서 100명을 랜덤하게 사람이 뽑는다. 그러면 그 조사원이 랜덤하게 막 서대문구를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특정한 지역을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사람이 서대문구를 다 돌 필요가 없이 특정한 특정한 반인가요? 통인가요? 그 아주 조그만 지역만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시스테매틱 샘플링. 오케이, 읽어보세요. 이거 말고도 뭐 샘플링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샘플링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샘플링을 할 적에 중요한 거는 바이어스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실수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여태까지 얘기한 겁니다. 봅시다. non response bias 아까 얘기했죠? 전화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끊어버려요. 그죠? 그게 non-response bias고요. 네, 그게 selection bias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전화기를 끊지만 정치학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들으면서 번호를 누른다고요. 그러면 그 셀렉션 풀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가요. 그죠? 그 셀렉션 바이어스예요. 리더스 바이어스 제스트 그 케이스도 셀렉션 바이어스고요.
리스폰스 바이어스는 이거는 뭐냐면 물어보는데 리스폰스는 해요. 근데 이 대답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막 뭐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를 막 물어봐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 뭐 체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프레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리스폰스 바이어스. 예? 샘플링 바이어스는 지금까지 얘기한 기본적인로 이게 샘플링 바이어스는 제너럴 제너럴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바이어스를 다 어, 통합을 하는 바이어스입니다. 이외에도 뭐 바이어스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에, 이, 이 서베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샘플을 뽑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샘플을 잘 뽑으면 거기서 나온 결과는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들어가면 거기서 나온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리얼 라이프 example 봅시다. 이게 지난번 거랑 어,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FDR하고 랜덤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케이스예요. 옛날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어떻게 샘플링을 했냐면 옛날에 전화번호부라고 있었어요. 네? 요새는 없죠. 옛날에 전화번호부라고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부에서 랜덤하게 까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걸어서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전화번호부 있었거든요. 저가 좀 대학생 때만 해도 전화번호부 이만하게 두꺼운 거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옐로우 페이지라고 불렀던 건데, 아주 옛날에 어떻게 샘플링을 했냐면, 전화번호부를 딱 가져와서 거기서 랜덤하게 전화를 걸어서 데이터를 컬렉트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지금 이게 한 1950년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대에 전화번호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콜렉트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예, 무슨 바이어스가 생긴 걸까요? 아마 맞히지 못할 것 같은데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셀렉션을 하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에서의 의견만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데 골프 클럽 멤버십 리스트를 쫙 뽑아서 거기서 랜덤하게 뽑아서 샘플링하면 그거 똑같이 셀렉션 바이어스예요.
네,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트루만하고 누이 요거는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인가 거기서 듀이가 이겼다고 신문 일면에 쓴 거를 트루만이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겼다는 그 사진을 지난번에 보여줬죠. 예, 그게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그러네요. 여기 제가 이거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일렉션 아웃컴을 보면 일렉션 아웃컴이 트루만이 50%를 50%를 획득했고 듀이가 45%를 획득했는데 크로슬리는 거꾸로 정확하게 거꾸로네요. 45 대 50으로 그죠? 갤럽은 44 대 50. 여기 갤럽도 틀렸네요. 그죠? 루퍼도 38 대 53. 여기는 더 심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세 개 다 틀렸네요. 왜 세 개 다 틀렸을까? 좀 읽어볼까요? 오케이, 1948년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때 이제 샘플링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고, 예, 오케이, 텔레폰 서베이를 했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어,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를 돌린 거예요. 셀렉션 바이어스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전화기 문제였군요. 옐로우 페이지에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콜렉트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요거네요. 어, 저 갤롭도 틀렸네. 갤롭이 그 루즈벨트 할 때는 맞췄거든요. 루즈벨트가 36년인데 갤럽에 무슨 일이 있었지? 36년에는 잘했는데 48년에는 잘 못했네요. 36년에 샘플링은 36년에 갤럽이 샘플링을 했는데 샘플링 숫자가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갤럽은 3,000명 가지고 갤럽이 프리딕션을 했어요. 그때는 잘했는데, 갤럽이 갤럽이 오케이. 요것도 재밌는 테이블인데 요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추천한 책 있죠? 거기서 나오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일렉션 아웃컴은 FDR이 62%를 획득했거든요. 근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프리딕션은 43%예요. 그때 샘플 사이즈는 240만 명. 그런데 갤럽은 3,000명을 샘플링을 했고,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이렇게 프리딕할 거라고 프리딕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갤럽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3,000명을 샘플링을 해서 아마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44%일 거라고 프리딕할 거라고 프리딕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실제로 갤럽은 5만 명을 샘플링을 했고요. 다른 방법으로 샘플링을 했고 갤럽 프리딕션은 56%였다. 이렇게 잘했던 애가 왜 트루만 때는 죽을 썼지? 그동안 갤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보잉이 요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잉이 옛날에는 거의 비행기 회사 중에서 탑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여기저기서 사고 치고 난리 나고 주가는 박살나고 그러거든요.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잉 CEO가 옛날에는 테크니션이었대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CEO였던 거예요. 근데 한 몇 년, 한 10년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CEO가 된 거예요. 이제 북키핑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한 월드 원래 보잉이라는 회사가 테크니컬한 사람들의 마인드로 돌아가는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컬처가 이제 돈을 카운팅하는 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하우가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리타이어를 하고 신빙들은 잘 모르고 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 36년엔 잘했는데 왜 48년에는 저렇게 못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잘하는 사람들이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네요. 오케이. 2016년도 얘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2016년도 요거는 저기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던 때거든요. 그때 뉴욕타임스 프리딕션이 클린턴이 여기 한 90% 가까이 됐고 트럼프가 한 10%, 90% 위였어요. 10% 밑이었고 처음에. 그런데 표를 까자마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표 까기 직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표 까고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지나가지고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가 놀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챗 GPT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오케이. 아우, 오케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완전히 그 성향이 다르거든요. 도시 지역은 민주당 성향이고 농촌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 왜 이런 짓을 했지? 샘플링을 하는데 도시 지역을 좀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자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교 졸업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다르고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샘플링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다 고려해서 샘플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트루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트루 스토리가 뭘까? 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기한 스토리는 트루 스토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쭉쭉 가봅시다. 온라인 프로덕션 리뷰. 이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온라인으로 하면 젊은 세대의 의견만 반영이 되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긴다고 그랬고요. 음, 오케이.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읽어보실 적에 예, 주의하실 거는 제가 다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챗GPT가 헛소리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강의 노트 정리하는 게 거의 타이틀만 보고 강의 노트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타이틀만 제가 에디팅을 하고 있고 글은 제가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글은 100% 신뢰하지 마세요. 예, 챗GPT가 헛소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